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것은 주제를 찾는 문제죠. 주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때문에요. 법안, 즉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본래의 취지, 원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었는데 본래의 취지,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50%밖에 안 돼요. 부족해요. 이런 뜻이죠. 자, 이 부족하다와 비슷한 말은요. 미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새 법안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39번부터 41번까지는요. 이렇게 보기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왕가는 과거 지배계층이 착용했던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장식도 화려하게 더해져 그것을 쓴 왕의 지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오늘날 왕관이 가졌던 힘과 지위의 의미는 약화되었으나 고귀한 이미지는 남아 여러 디자인에서 발견된다. 아름다움이 강조되어야 할 신부의 머리 장식이나 여러 액세서리에 왕관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 보기는요. 그래서 백성들이 구하기 힘든 매우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앞부분에 보면요. 장식도 화려하게 더해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에 왕관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장식도 라는 말이 나오겠죠. 뭐가 나왔을까요? 재료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이 보기가요. 기억에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장식도 화려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된 연구와 지원이 몇몇 동물에 쏠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기금의 모금 액수도 북극곰, 판다같이 인기 있는 동물들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편중이라는 말은요, 한쪽으로 집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동물에요? 북극곰, 판다같이 인기 있는 동물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등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물 보호를 위한 마음에도 편견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깃들어 있다, 들어있다, 담겨있다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등장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단체의 설명. 자, 여기에 단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노력, 이 단체가 하는 일, 노력에 대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여기를 보면요. 그들은 못생기고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한 동물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한다. 네, 이런 일을 하네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면 적당하겠습니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최은영이 두 번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을 펴냈다. 2년여에 걸쳐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한 권에 모은 것이다. 자, 지면 하면요. 잡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일 수도 있고요. 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처럼 누군가에 대한 배반, 원치 않았던 이별 등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다시 떠올린다는 것은 괴로운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할 필요는 없으며 상처도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들처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여기에 그들이 없잖아요. 니은의 그들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그들입니까?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소설 속의 사람들이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7편의 단편에는, 즉 소설에는
오해와 잘못으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네,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처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때 소인애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작별 인사는커녕 아무 신호도 낌새도 없이 휙 사라졌다. 엄마가 집 나가고 열흘쯤 지났을 땐가 소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보니가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잠깐 어디? 친구네. 친구 누구? 소희가 눈을 맞추려 했지만 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늦으면 친구네에서 자고 올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자. 돌아서 나가는 보니가 맨 가방이 이상하게 커 보여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가 계단을 올라가는 보니 뒷모습에 대고 외쳤다. 언니야, 올 거지? 보니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한참 있다가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쯤밖에 안 지난 한밤중에 언니가 문자를 했다. 소희는 언니가 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그러지 않으면 문자가 감쪽같이 날아갈 것 같았다. 삼겹살 사가지고 갈게. 라면 끓여 먹지 말고 기다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소희의 심정. 자, 소희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또 묻고 또 묻고 했을까요? 불안했죠.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언니가 집을 나가요. 돌아올 거지? 다시 오는 거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불안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본인은 밤늦게 소희에게 연락을 줬다. 네, 이런 연락을 줬죠. 언제요? 한밤중에 연락을 줬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죠. 엄마는 이사하는 날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소희를 데리고 아니요, 혼자서 친구 집에 놀러 갔죠. 소희는 엄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 아니요,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